풀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풀다라는 건 볼자 보면은 뿔각자에다가 칼도자에다가 소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소의 뿔을 그 칼로, 그죠? 칼로 그 자른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소가 어릴 때 단금질을 내서 소의 뿔을 뽑는다라는 뜻입니다. 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농경시대 때, 그죠? 소를 그 밭가는 용으로 쓸 때 뿔이 있으면은 들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어렸을 때 소를 거기가 뽑아내서 미리 그 나중에 해가 될 것들을 미리 그 없앤다, 예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뿔각이라고 하는 것은 진목이라고 하는 거, 음악으로 표현하자면 각 소리가 나는 거죠. 탁탁탁 각 소리가 나니까 여기서 각 개념도 나오고, 또 불괴 자체도 뿔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각이 되고, 그 다음에 불괴 자체는 병기, 그죠? 병기, 병과에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칼도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소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나오냐면은 불괴에서 또 역시 소라는 의미가 나오죠. 자, 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괴로 이렇게 쓰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리긴 했겠지만은, 다시 한번 더 보충을 한다면은, 소에 대해서 허신의 설문회자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건. 우리가 한 건, 두 건이라고 할 때 건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건을 뭐라고도 표현하면 조리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씁니다. 조리라고 하는 것은, 왜냐면은 소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가는 데 쓰죠. 여기서 보면 소는 밭을 가는 데 쓰고, 밭을 쭉 갈다 보면 고랑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흙을 이렇게 뒤 엎는 모습에서 일정한 그 무늬가 있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불괴를 그래서 소로도 보고, 그 다음에 건이라, 그러니까 몇 건, 무슨 건이라라는 의미에서 그 조리가 있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보통 그 소를 쓰이기도 하는데요. 또 조리가 있다라고 하는 예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포정해오 하는 데서 한번 공부했었죠. 포정이 소를 이렇게 푸는데, 우리가 보통 그 다른 짐승들, 이를테면은 무슨 저기나 돼지나, 그 다음에 양이나, 그 다음에 또 가축으로 쓰는 것 가운데 개견자 말고 또 뭐가 있죠? 소양. 이런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 다리, 뿔하고, 자, 뭐 이건 꼬리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네 다리. 기본적으로 다리가 네 개 있는 모습들을 표현을 하는데, 소만큼은 그 다리 모양을 표현하지 않죠. 다시 말해 소의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소자를 전서체로 쓰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머리에다가 두 개의 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삼두 개념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삼이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그죠? 태극에서 일생 이법의 의미를 이렇게 두기 때문에, 다른 보통 가축의 그 네 다리를 표현한 것과는 다르게 소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아마 밭을 갈면서 그 소가 갖고 있는 그런 특색들 속에서 무슨 뭐 이치나 그 물리, 이런 의미에서 아마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역의 괴 속에서 저 불괴에다가 보통 소를 빗대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은 서괴, 공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서괴 건자는, 그죠? 건이라고 하는 것은 난이니 어려움이니 물불가히 종난이라,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끝까지 어려울 수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끝까지 어렵다가는, 우리가 궁하면은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수지해라. 그래서 해괴로서 받았느니라. 물무종난지이하니, 물건은 끝까지 어려운 이치는 없으니, 그저 끝까지 어려운 이치는 없으니, 그 난극즉 어려움이 닿으면 필산이요 반드시 흩어지고, 해자는 산야라, 그저 해자는 그 흩어짐이니 소위 차건예라. 그래서 건괴 다음 하는 바이라. 위괴 진상가마하니, 괴됨이 그 진괴가 위에 있고 감괴가 아래 하니, 진은 동냐니, 그죠? 진은 움직임이 동냐요, 감은 험냐니, 감은 험함이니, 동어 험해하여,
그죠? 움직임이 험한 것 바깥에서 그러니까 험한 것 바깥에서 움직여서 추로 험냐라. 전체 상이 험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 그러므로 위 환란 해산지 상이요. 그래서 그 환란이 해산 풀어지는 상이 되고, 또 진위 뇌요 감이 우니, 진은 우레가 되고 감은 비가 되니, 뇌우작은 그죠? 뇌우작 뒤에 이제 공작해서 설명하신 내용인데요. 우레와 비가 일어남은 개 음양 교감이 화창이 완산이라. 대개가 음양이 서로 간에 그저 교감하여서 화창, 그저 서로 간에 화합하여서 화창하여 교감함에 화창하여 서서히 그저 서서히 풀어지느니라. 그러므로 위해라. 해자는 천하 환란 해산지 시해라. 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환란이 다 풀어지는 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그 공자의 단전과 그 다음에 서계전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정자가 해석한 그 말이고요. 자, 이제 이걸 문왕이 해는 이선하마니 무소왕이라 기레복이 길하니 유유왕이어든 숙하면 길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길길 개념인데요. 선한방이 이로우니 그랬습니다. 선한방이 이로우니, 자 이제 나아가지고서는 동방목해서 이 우레깨라라고 하는 것은 밑에는 지금 험함이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간 거기 때문에, 자 이 본꾀가 후천팔계는 선한방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갔다 그래서 진꾀가 이제 이렇게 갔다 해서 이선함 요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선한방이 이로우니 가는 바가 없음이라.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다 풀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안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레복이 그 와서 회복함이 기라니. 와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나갔던 것이 들어와서 기라다. 아까 여기서 와서라고 하는 것은 요 개념이 되겠죠. 안쪽이니까 역시 와서 회복한다. 가려면 이제 빨리 가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와서 회복함이 길하니 유유왕이여든 갈 바가 있거든 빨리 하면 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수산건귀의 어려움이 다 풀어지고, 수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니야. 자 험함을 지나서 이 속에서 다 지금 나와서 자 어디냐면 이선함이라 그래서 선함방으로 가야 되는 건데, 다 풀어지면은 선함 곤방은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안착해서 쉬어야 될 곳이 바로 선함 곤방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래서 더 이상 갈 바는 없죠. 그런데 다 풀어졌는데 아직도 남겨진 그 어려움이 있으면은 빨리 가서 풀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 바가 있거든, 다 이렇게 나가긴 했지만 갈 바가 있거든 빨리 가서, 이때 빨리 가서 라고 하는 건 빨리 다시 되돌아가서 그 어려움을 풀어 헤쳐라 라는 의미에서 지금 유유왕이라고, 보통 나간다 간다 그러면은 바깥괴가 되는데요. 여기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렇게 그 어려움을 그 일으키는 그런 잔당들이 있으면은 다시 얼른 가서 다 푸는 것이, 그것도 빨리 하는 것이 길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요 상황은 문왕이 이렇게 쓰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이 이롭다 그러면은 옛날 은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로 얘기하자면은 어디에 해당돼요? 바로 주나라 땅이 되겠죠. 주나라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산건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물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서 저 우리가 서쪽에서 간다 하면 건너가지고 어디라면 동북간방에 은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북간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방 쪽으로 감괴가 이제 북방에 해당되는 거니까 가서 이제 저 은나라 쪽으로 빨리 가서, 자 이제 그 잘못된 잔당의 무리들이 있거나 할 경우는 빨리 가서 해결하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점을 쳐서 이게 나오다면 꼭 선한방이 이롭다라고 보다도 어느 쪽에 그 훌륭한 군주가 있느냐 이 문제가 되고, 누가 더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 있느냐, 바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선함이 이롭다, 갈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잘못된 정치를 지금 다 바로 잡아서 이제 그 옛날 성인의 도를 회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복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길하고, 그리고 갈 바가 있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주나라 같은 경우가 그 은나라의 그 무경에게, 그죠? 그 은나라 본래 땅을 통치하도록 하면서 삼숙들을 거기다가 뭐예요? 감동으로, 그죠? 감동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런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반란 세력들을 척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다른 조짐들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가서 해결하는 것이 길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왜냐면 풀어지는 상황에서 아직 덜 풀린 것들이 있으면은 빨리 해결하라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664쪽에 서남은 곤방이니 곤지체는 광대평이라. 그죠? 서남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 8개상으로 서남 곤방에 해당되고, 그 곤의 체는 광대하면서 평이하니라. 당 천하지 난이 방해하여 천하의 어려움에, 그죠? 어려움이 바야흐로 풀어질 때를 당하여 인시 난 간고하니, 사람이 비로소 어려움에서 떠나니, 난고에서 떠나니라고 하는다. 난고에서 드디어 이제 그 헤어나니, 불가 부의 번가 언급치지요. 그러니까 가히 다시는, 그죠? 번거롭고 그 다음에 가혹하고 그 다음에 엄격하고 급한 것으로 급하게 다스릴 수는 없고 다스리지는 못하고, 당제의 관대 간이라야, 마땅히 관대함과 간이함으로써 다스려야 내기의하라. 이에 마땅하니, 내기의하니 마땅하니, 여시즉 인심이 회의안지라. 이와 같이 한다면 인심이, 그저 사람들 마음이 다 그러한 마음들을 품고서 편안해지느니라. 그러므로 이어 선합니라. 그래서 선한방이 이롭다라고 하였느니라. 탕임금이, 탕이 제 걸지하기 이 관치하시고, 그죠? 탕임금이 거래 포악함을 제거하고서 그 다음에 너그러움으로써 다스리셨고, 또 무왕이 주 벌지포의 반상정하니, 무왕이 주의 포악함을 베시고 상나라의 정치를 돌이켰으니 다 관이, 그저 너그럽고 평이함을 따른 것이라. 그 다음에 무소왕 기 레복 길, 그 다음에 유유왕 숙 길은, 앞서서 지금 그 문왕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소왕은 그 속에서 무소왕이라고 하는 것은 위 천하지 난이 이 해산하여 무소위하여, 다시 말해 갈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어려움이 이미 다 풀어져서 다 해산되어서 그 다음에 그 할 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해산할 때 해산은 어떻게 쓰나요? 요즘에 한자들 안 쓰니까 해산한다라고 할 때는, 여자들이 해산한다, 몸 푼다 할 때는 이렇게 쓰죠. 그러다가 요즘에 아까 그리고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원상생이라고 하는 말, 저희 종교에서 흔히들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해원상생, 서로 간에 원망함을 풀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함께 산다라고 하는 상생도 여기서 나오고, 또 해라고 하는 거, 푼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해동한다는 말도 나오죠. 아까 이거 설명을 다 빼버렸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해동이죠. 지금 봄이 와서 저 속에 지금 속에는 아직은 찬 기운은 있지만 여름이 다 풀리는 바로 해동한다라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또 유행하는 말이, 또 일본에서 뭐 하나 떴다 그러니까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혼인다.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졸혼이라고 쓰는 거, 무슨 말인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이혼 안 하고 졸업한다. 혼인을 졸업한다. 근데 결국은 별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별거는 아예 안 만나는 건데, 졸로는 한 달에 2번 정도 어떤 저기를 해서 만날 수 있는 거. 만날 수 있는 건데, 사람 감정이 그렇게 쿨하던가요?
이렇게 해서 별거하고 서로 간에 따로따로 다른 애인들 만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고도 만나질까요? 결국 그 이순이나 똑같을 것 같은데. 자, 이 해운 제일 처음 알려진 거는 공식적으로는 인도에서 시작한 거죠. 간디가 나는 이제 가장으로서의 의무 다 했다. 나 나름대로의 나 고행의 길을 가련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온 경우인데, 이른바 남편이 자유를 찾아서 나가는 게 해혼 개념이 되고, 결혼이다 그러면은 결국 이건 뭐냐면은 가정이라는 게 뭐라는 소리예요? 감옥이라는 소리죠.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감옥이고 서로를 구속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자식들도 다 키웠으니까 그만 좀 졸업하자. 대신에 이혼하면은 법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시선들이 좀 있고 애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냥 서로 간에 묵인하에 딴 살림 차리자 이런 뜻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아닌가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똑같은 경우는 결국은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거의 이혼까지 가는 건데, 이제 차마 이혼은 하지 않고 그냥 서로 그 삶을 사는 모양인데, 요거 되려면은 웬만큼 중산층 정도가 돼야 되겠죠. 중산층 이상 아니면 절대로 불가합니다. 왜? 각각의 집을 따로따로 갖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런 속에 숨겨져 있는 것도 두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산, 그래서 이미 다 해산하여 할 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유왕이라고 하는 것, 가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 위 상류소 당해지 사야라. 아직은 뭐냐면 마땅히 풀어야 할 바의 일이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유유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되돌아가서 아이고 저거 좀 덜 됐네라고 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부천하 국가 필기강법도 폐란이 후에 화환이 생하나니, 무릇 천하 국가는 반드시 기강법도가 그 다음에 폐란 다 망가지고 어지럽혀진 뒤에 바로 환란이 생기나니, 성인이 해기 나니 안평무사의면, 성인이 이미 그 어려움을 풀고 그 다음에 평안하게 일이 없게 한다면, 무사하게 한다면 시소왕년이 병하여 무사하니 맞대죠. 이것이 무소왕여, 이것이 갈 바가 없는 것이니, 그죠? 이미 다 평안하게 해서 아무 일이 없으면은 이제 더 이상 굳이 할 바가 없다. 그래서 무소왕이 되는 것이니, 즉 그 다음에 수복 치도하여, 마땅히 치도를 닦아서 회복하여야 기강하고, 기강이 바로 잡혀지고, 명법도하여 법도를 밝혀서 선대 명왕지 치니, 그래서 나아가 선대 명왕의 다스림을 회복하니 시래복야요, 이것이 바로 와서 회복하는 것이고, 와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옛날에 성왕의 그 다스림을, 밝은 명치, 밝은 정치를 이제 다시 새롭게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회복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반지영 회복하는 것이고, 이거는 바로 정리, 바른 도리를 돌이키는 것을 이름이니 천하지 길야라, 이것이 천하의 길함이라. 그 다음에 기일내복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로 표현하면 바로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사라. 자고 성왕이, 예로부터 성왕이 구난 정난의 기시에는 어려움을 구하고 어지러움을 안정시킴에 처음에는 미가 거위나 갑자기 뭔가를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지만은 기안정적, 이미 안정되면 위가구 가계지 치라, 가히 오래 하고 가히 계속할 만한 다스림을 위하느니라. 자한 이하로, 한 나라로부터 이래로 난기여즉, 난이 이미 남았다면, 난이 제거됐다면,
난이 이미 제거됐다면 유의하고 다시는 뭔가 할 일이 있지는 아니하고 고 수시 유지이니라. 짐짓, 그죠? 짐짓 그 때를 따라 그 유지시킬 뿐이니라. 그러므로 불능성선치하니 능히 선치, 그죠? 선정을 이룰 예로부터 한나라 이래로부터는 난이 제거되면은 다시는 뭔가 일을 두지 않고서 그냥 짐짓 때를 따라서 유지만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선치, 다시 말해서 선정을 능히 이루지 못했으니 이렇게 되죠. 선정을 능히 이루지 못. 왜냐하면 남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것들을 다 완전히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난 뒤에 뭐냐면은 성왕들의, 그죠? 성왕들의 밝은 정치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난만 제거했다 그러면 이걸로 다 됐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 유지시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치를 이루지 못했으니 개부지 내복지의야라. 대개가 그 내복이라라고 하는 뜻을 알지 못한 것이라. 그 다음에 유효왕 숙길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 상류 당해지 사즉 오히려 마땅히 풀어야 할 일이 있다면 조위지라야 내 길야라. 일찍이 하여야 이에 길함이니 내 길야니 당해의 미진자를 마땅히 풀어야 되는데 아직 다 하지 못한 것을 부족거 즉 일찍이 제거하지 아니하면 장부성이요 장차 다시 성해질 것이고 사지부생자를 일이 다시 생겨나는 것을 부조위 즉 일찍이 하지 아니한다면 장점되라. 장차 점차 커지니라. 그러므로 숙즉 길려라. 일찍 하면은 길하다라고 하였느니라. 그 밑에 그 주자왈 보면은 무소왕 그 다음에 무소왕 그 다음 뭐요? 기레복 길을 정전해서 이위 천하지 난 이해이 안평 무사즉 당 수복 치도하고 그 다음에 정기강하고 명법도 하여 그 다음에 진부 선대 진복 선대 명왕지 치라하니 치라하고 또 치하고 또 부 화란 기평 하여 정합 수치도하고 구복 삼대지 규모라 하니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정자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지금 조금 전에 해석한 내용 그 다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면 정전에서는 바로 천하의 어려움이 이미 다 풀어졌으면은 평안히 하여서 일이 없는 것이니 그러면은 곧 마땅히 다시 말해서 그 치도를 그죠 수복 그죠 치도를 회복하여서 기강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법도를 밝히고 그 다음에 나아가 선대 명왕의 다스림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무릇 화란이 그래서 이미 평정하여서 합 수치도 그죠 치도를 닦고 그 치도를 닦는데 합하고 그 다음에 구복 선대의 규모니까 선대의 그 법도를 그죠 법도를 구하여 회복한다라고 했으니 같이 변휴요라 그죠 도리어 다만 그죠 문득 이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은 그죠 도리어 문득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데 양한 이래로 그죠 한나라 이후로 인주들이 바로 임금들이 이회 그죠 도리어 이해를 하고 그죠 도리어 그 인주들이 도리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정심성이 마음을 바로 하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였는가 아니라 그죠 아니라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 아니했느니라 수특 인주 여궁 하기도 했고 이해를 했다면은 이렇게 했고 또 아니기도 했으니 이렇게 되겠네요. 부 아니기도 했으니 수특 인주 여궁염 그 다음에 누항지사 치심수신하고
뭐예요? 강명의리하여 이차응 천하지 무용이니 천하지 일단 해석부터 해야 되겠네. 저도요. 그래서 모름지기 그 인주를 얻어서 가면서 부수득이라 인주를 얻는다면 그래서 모름지기 인주를 그러한 저 위에서 뭐예요? 정심성의하는 이러한 임금을 얻는다면은 저 궁염 그러면 저 뭐라고 하나 요즘으로 하면 저 어려운 동네 그 달동네 가난한 동네에 누항지사 어렵게 사는 그죠? 누구예요? 안현이 살았던 그죠? 남루한 동네 그러니까 어쨌든 궁염 누왕이라 그러면 가난한 동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 선비가 치심 그죠? 마음을 다스리고 수신 몸을 닦아서 강명의리 그죠? 의리를 밝게 강하여서 이로써 응천하지무 하고 그죠? 천하의 무용까지를 해야 되나요? 천하의 힘써야 될 그죠? 힘써야 될 것에 응하면 그죠? 응하여서 응하니 이로써 응하니 천하의 재질이 바야흐로 차제 방현 차제니라 바야흐로 차례대로 나타나느니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임금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저 앞에서 이렇게 해서 다 어려움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수복치도라는 말이 있었죠. 수복치도하고 정기강 명법도하고 그 다음에 선대 명왕의 다스림을 그저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군주가 있다면은 저 궁벽한 시골에서 그 다음에 옛날 성인의 도를 닦던 사람들이 그런 군주에게 발탁되어서 천하의 재질들을 그죠? 두루 다 국가에다 쓰일 텐데 라는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아니다 부라는 의미로 그렇게 쓴 거죠. 지금 이렇게 주자가 굳이 이걸 들어서 표현한 이유가 누구냐면은 아까 정자는 뭐라고 하냐면 한나라 이래로 난을 이미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뭐냐면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 때를 따라서 그냥 유지시켰을 뿐이다 라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자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냥 인주에 따라서 군주에 따라서 때로는 선왕의 도를 회복해서 저 궁벽한 저 시골의 훌륭한 선비들을 발탁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주자는 해는 난지산야라 그죠? 어려움을 푼 것이라 거험능동 즉 험함에 거처하면서도 능히 움직인다면 추로 험지 외이니 험한 것 바깥으로 나오니 이것이 바로 해의 상이라 난지기해에 어려움이 이미 풀어짐에 이어 평이 안정이요 그 다음에 평이하고 안정한 것이 이롭고 안정함에 이롭고 불욕구이 번요며 그 다음에 오래도록 번요함이 되지 않고자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그 괴가 자승례하여 지풍 승교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밑에가 바람괴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양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사효가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되겠죠. 지풍 승교로부터 왔으니 삼이 가서 사에 거처하여 이복 곤체 그죠? 곤체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저 이서남이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이서남이고 그래서 무소왕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기소 이가 그 자리에 거처하면서 또한 중을 얻었으므로 이어 서남 평이지 지로되 이 서남의 평이한 땅이 이로운데 지금 주자 같은 경우는 여기를 가지고 서남의 아주 앞에서 지금 수산 건괴에 요 내용에 비춰가지고 그대로 서남의 땅이 이롭다 여기 이쪽을 가지고 좀 표현을 한 내용이네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다음에 인데 양무소왕즉 그런데 갈 바가 없다면 의례복히 소위 안정이요. 마땅히 와서 그 곳에서 회복하여서 안정하고 만약에 또 상류소왕즉 또 오히려 갈 바가 있다면 의조왕조복이니 마땅히 일찍 가서 일찍 회복해야 하니 불가구 번요라. 그래야 가히 오래도록 번요하지 번거롭고 시끄럽지 않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지금 해교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학자들 간에 좀 의견이 분분한 대목들이 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서남이라고 하는 것도 정자하고 주자 사이에 약간 차이가 있고 밑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조금씩 정리를 하기는 하는데요. 밑에 절제체시 보면은 감괴는 그죠? 감은 난이요 지는 동이니 그죠? 지는 움직임이니 동즉 난호 이호 난이요 그죠? 움직이면 뇌수액계 같은 경우는 움직여서 뭐냐면 어려움에서 나온 것이고가 되는 거죠. 글자 그대로 움직여서 여기에서 지금 빠져 나온 것이죠. 이게 바깥괴가 되니까. 그래서 그 2호 난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해지의야라. 해의 그죠? 해의 뜻이니라. 이서남이라 라고 하는 것은 감괴와 진괴는 동북지 괴하니 그죠? 감괴와 진괴는 여기가 자 진괴가 되고 여기가 동북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쪽과 북쪽, 동쪽과 북쪽의 그 괴인이 뭐냐면은 난해어 동북, 그죠? 동북에서, 그죠? 어려움을 푸는 것은 어디에 이르러서야? 지서남즉, 그죠? 서남에 이르르면 무불리의라. 그래서 요것이 그대로 가면은 이쪽이 서남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동북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괴가 뭐냐면은 뇌수했게니까 동북 이거 뭐 잘못된 감친 동북 역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가 뇌수했게는 이거는 수산 건괴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건이 되고 아니다. 여기 이거하고 요렇게 두 개 가지고 표현한 거죠. 요 두 개가 해괴로 건괴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로 간다 이 표현인데 자 서남에 이르려면은 이롭지 아니함이 없고 그 다음에 무소왕기 레복길이라고 하는 것은 왕진냐니 그래서 나아가는 것이니 가서 나아감이고 레복이라고 하는 것은 퇴귀하라 그죠? 물러나서 오는 거.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바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레복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이것을 그가 레복 개념이고 와서 회복하고 이거는 왕한 것으로 이렇게 그 무소왕 할 때 그죠 왕에 해당되는 것인데 바로 그래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왕은 나아가는 것이요 왕은 진야요 레는 레복이라고 하는 것은 퇴귀 물러나와 돌아가는 것이고 하니 그래서 레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효가 되고 아까 이제 주자의 해석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온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으로 오는 거니까 이게 내복 개념이고 그 다음에 기산즉 어려움이 이미 다 풀어지면은 거중이 그 가운데 거차에서 이복기 안정내라. 그래서 그 안정된 것을 이로써 회복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레복이라는 거 바로 이효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는 것이니 안정이니 주내상언이요. 이것은 바로 안에 있는 상을 주장으로 하여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문왕이 말씀하신 유효왕 숙길이라고 할 때 그 숙이라고 하는 것은 조야요. 일찍이요. 일찍이니 난유미해자 그죠? 어려움이 아직 풀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죠? 난유미해자면 당급왕이 해지하여 그죠? 마땅히 빨리 가서 급하게 가서 풀어야 불가구요라 가히 오래도록 시끄럽지 아니한 것이니 이것은 바로 뭐다? 주외상언이라
바깥에 있는 상을 주장으로 하여서 말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자 같은 경우는 엉뚱하게 반대로 했죠. 주자 우리가 보통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바깥인데 그래서 바로 밑에다가 절제체시의 얘기를 두고서는 주자의 생각이 이상하니까 그저 성리학자를 또 이렇게 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제체시 것이 해석이 가장 합리적인 거 이걸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운봉호 씨는 또 이제 또 뭐가 되겠어요? 운봉호 씨는 또 주자 또 변명해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운봉호 씨와 이제 좀 잘못된 운봉호 씨가 또 조정을 또 해줘요. 또 보면은 건과 해는 그죠? 전부 다 뭘 얘기를 했냐면은 건교와 해교에는 선함방을 언급했죠. 둘 다가 이선함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함 건교와 이교의 선함은 그죠? 건교와 해교의 선함은 개취후천 대대니 다 뭐냐면은 후천팔계의 그죠? 후천팔계 여쪽에 있는 것을 바로 대대한 상 바로 그죠? 마주보고 있는 것을 바로 취한 것이니 건의 하체의 간은 그죠? 건의 하체는 수산 건괴니까 하체의 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동북우요 그죠? 동북의 모퉁이이니 여서남으로 바로 서남방과는 대하고 서로 마주하고 그 다음에 뇌수해교의 두 채 다시 말해서 감계와 진계인데 진은 동방이요 감은 북방이니 또한 여서남으로 대하고 그죠? 서남방과는 역시 그죠? 마주하고 그 다음에 건괴는 미해요 아직은 풀어지지 아니했고 그래서 풀어지지 아니했지만 또한 서남방이 이롭고 해서 이 서남하고 그 다음에 기해 이미 다 풀어진 뒤에는 그죠? 가지하라 그죠? 가히 알 수 있느니라 그죠? 서남방이 이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건괴는 언분리동복 그죠? 건괴에서는 그래서 분리동복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까 이서남하고 분리동복이라까지 얘기했었죠. 단사에서. 그런데 해괴에는 뭐냐? 불언자 분리동복이라는 말을 말하지 아니했으니 건괴는 방지어 험중이라. 왜냐하면 건괴는 바야흐로 험중한 가운데 있느니라. 수산건이니까 그죠? 물개가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험중한 가운데 그쳐 있으므로 언이 평이하고 그죠? 마땅히 그래서 평이함이 이롭고 분리 험조 그죠? 험조한 것은 이롭지 아니하다라고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뇌수해계 같은 경우는 이출험해라 이미 험한데 바깥으로 나온 것이라 다시 말해서 감괴가 아래에 있죠. 감괴가 아래에 있고 진괴가 저 위에 있으니까 험한 곳 바깥에서 나와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단언 평이지리요 그죠? 다만 평이한 곳이 이롭다라고 말했고 불언 험조지 그죠? 험조하다라고 하는 거 험조지 분리 험조한 것이 불리하다라고까지는 굳이 말하지 아니했다 그죠?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이미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불언 험조지 분리하니 대저 무릇 그 다음에 이 해지시 해의 때는 이 평의 리요 해라고 다 풀어진 때는 다 그죠? 다 해산할 때 풀어진 때는 평이함으로써 이로움을 삼는 것이고 양유 가급 즉 비리하여 그죠? 대략이라도 그죠?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가혹하거나 그 다음에 급한 것이 있으면 곧 이것은 이로운 것이 아니니 이 안정하여 위 길이라. 그래서 안정으로서 길함을 삼는 것이고 구이 번요즉 그런데 오래도록 번거롭고 번요하게 되면은 또한 즉 이것은 바로 즉 비길이니 길함이 아니니 본의에서는 그래서 주자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약무소왕정 만약에 라고 하는 약자를 썼다 이 소리에 잘 보시면은 본의에 보면 약 그죠 약 무소왕즉 또 약상류소왕즉이라고 하는 말 썼으면 그래서 만약에 갈 바가 없다면 마땅히 와서 그곳에서 그곳을 회복하여서 안정해야 한다 했고 그 다음에 이로써 그래서
안정이 위 길려라 라고 했고, 또 또 뭐라고 하냐면 양류소왕즉, 그 다음 만약 또 갈 바가 있다면 의조왕조, 마땅히 빨리 가서 빨리 회복해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불가구 번요라 하니, 그죠? 또한 가히 오래도록 번요할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 또한 이 또 뭐냐, 이 안정이 길려라, 이로써 안정한 것이 안정함으로써 길함을 삼는 것이라. 본의에서, 그죠? 본의에서 그 앞에 보면 약자가, 그죠? 약자가 양약자 그랬죠? 두 개의 그 약자는 미정지산이, 그죠? 만약에 아직 정한 말, 딱 그렇다라고 해서 단정해서 말한 것이 아니니, 딱 정해서 말한 것이 아니니, 고기시하여이니라. 다만 그 때가 어떠한지를 돌아볼 뿐이니라. 연이나 기 길야즉, 그러나 그 기람인즉 개제열 내복이니라. 다 와서 그 다음에 회복해야 하는데 있을 뿐이니라 라고 해서, 그 주자가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약을 가지고서는 표현한 내용이고, 어쨌든 여기 주자의 해석은 맞지는 않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그 절제 제시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전에 보면은 해는 험이 동이니, 그죠? 험함으로써 움직임이 동이면어 험이 해라. 그래서 움직여서 험한 데에서 면하는 것이, 이것이 면한 것이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졌다, 해방이라. 우리 참 중요한 거 이거죠. 해방이죠. 해방도 다 풀어져서 자유를 찾았다. 일단 해방도 우리 일제 36년이라고는 표현하죠. 일제 36년 맞나요? 36이 무슨 께죠? 가인께 앞에 사람이 다치면 명의죄가 되는 거죠. 우리 36년에도 지와 명의라고 하는, 이게 다친 거죠. 동방의 동이족이, 그죠? 발금을 상했다라고 해서 일제 36년 치하의 얘기도 되고, 그 다음에 38선이 있었죠. 38 수산 건께 나오고, 그 다음에 40이라고 하는 것은 다 풀어진다라고 해서는 다 해방. 그러니까 어려운 데에서 다 풀어지기 때문에 공자가 40이 불혹이라 그랬죠. 이제 어려우면, 사람이 참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리저리 미혹됨이 참 많습니다. 이거 점이라도 쳐야 되나, 절집이라도 가야 되나, 어디 가서 빌어야 되나, 뭐 등등등 미혹됨이 많은데, 다 이게 풀어지면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40이 불혹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다 갖다 두고 보시면 되고요. 감험 진동이니, 그죠? 감은 험하고 진께는 움직임이니 험이 동야라. 이것이 바로 험함으로써 움직임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불험즉 비난이요. 험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어렵지 아니하고, 부동즉 움직이지 아니하면 불능출란이니, 능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 동이 추로 험외는 움직여서 험한데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시면호 험난예라. 이것이 바로 험난함을 면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위해라. 해가 되느니라. 이 궤덕으로 석괴명이라. 궤덕으로서 괴의 이름과 뜻을 풀이함이라 그랬고, 이거 뭐 어려운 건 없고, 그 다음에 거기 봅시다. 백운곽시왈 우험이 지자는 험함을 만나서 그쳐 있는 것은 뭐예요? 험함을 만나서 그쳤다. 글자 그대로 쓰면 뭐예요? 험함을 만나서 그쳤다. 요거죠. 험함을 만나서 그쳤다. 험이지라고 하는 거. 인자가 험이지는 몽이니 이렇게 표현했죠. 한 것은 뭐냐? 재지 부족야요. 이거는 재질이, 그 사람의 재질이 부족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험이 동자는 험함을 만나서 움직이는 것은 이거죠. 험함을 만나서 움직이는 것은 재지유여해라. 재질에 남음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뇌수획계는, 이거 뇌수획계를 얘기한 거죠. 재질이 남음이 있은 것이. 그러니까 이건 재질이 모자라니까 무지 몽매한 자, 몽몽한 자가 되는 것이 되고,
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그래서 40이 불옥이라라고 해서 그죠? 미혹되지 않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 재질에 남음이 있는 것이고 여유로움이 있는 자이니 이유여지제라 그죠? 이로써 바로 뭐냐면 여유로운 재질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여유로운 재질 여유로움이 있으니까 능동이 면허 험하니 그죠? 능이 움직여서 험한 곳을 면하니 소위 위해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로써 해가 된 바이라. 이렇게 이것도 멋진 표현이죠. 재질의 부족과 재질의 유여함, 그냥 여유만만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런데 내수획계를 잘 보시면은 내수획계를 잘 재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장남계가 하나 들어가죠. 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소남하고 중남하고 소남이 되고 그 다음에 내수획계는 핵계인데 잘 보시면 또 자리가 부정이죠. 맨 위면 정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풀어지긴 풀어졌는데 여전히 뭐가 풀지 못한 것이 지금 남아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문왕이 단서가 뭐냐면은 유유왕이거든 갈 바가 있거든 빨리 가라 이 소리예요. 다 지금 바르지 못한 자리에 뭐가 지금 불안불안한 속에 좀 있는 겁니다. 뭐가 다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니까 유유왕이거든 일찍 가면은 기라리라고 하는 요 말이 한마디가 더 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괴상을 잘 보시면은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여기는 쭉 볼만해요. 전체적으로 그 세주들을 임천호 시화를 보면 해자는 그죠? 해자는 험난 석산지 시하라 그랬죠. 험난함이 다 풀어지는 때이라. 그러면서 간험이 제내하고 그죠? 감꾀에 험함이 안에 있고 내꾀 있고 진동 제외하니 그죠? 진꾀의 동함이 바로 바깥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시동이 추로 험지외라. 이것이 바로 움직여서 험한 것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오. 그 다음에 득이 그래서 얻어서 뭐냐면 탈면허 험난이라. 그래서 험난하는 데서 탈면하는 것이라 벗어나는 것이라 그랬고 또 융산이시왈 보면은 획관지컨대 그죠? 획으로서 보건대 사음 이양이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은 4개가 되고 양이 2개가 되죠. 그러니까 사음 이양이니 사음 이양이요 또 간엄제전 획으로서 보건대 사음 이양 아까 수산건괴도 지금 사음 이양이죠. 수산건괴 내수익계 지금 사음 이양 이 2가지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의 험이 제전이면 그죠? 간의 험이 제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거죠. 간의 험의 앞에 있으면 이것이 시위건이요. 그죠? 이것이 건괴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사음 이양인데 감의 험이 이과면 그죠? 이미 지나가면 간의 험을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죠 안에 있고 있는 거죠. 이미 지나가면은 시위해니 이것이 해이니 즉 뭐냐 해자라고 하는 것은 해라고 하는 것은 건지 반야라 그래 건의 반이라 반대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그걸 도정괴라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이라 반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간의 험을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바로 풀어졌느냐 해냐 아니면 아직도 쩔른발이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괴관지컨대 그죠? 괴로서 보건대 감상진하 감괴가 위에 있고 진괴가 아래 있으면은 술의 둔이 되겠죠. 위 둔이요. 그래서 이것이 둔괴가 되고 감하진상 다시 말해서 뇌수가 되는 거죠. 이것은 해가 되니 즉 해자는 둔지 반야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반이라 그랬지만 해라고 하는 것은 또 술의 둔괴의 무슨 괴라? 착종괴라라고도 표현되는 거죠. 술의 둔괴. 술의 둔괴와는 또
착종괴라. 그것도 또 이제 반대라는 반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착종괴이니 이 건이라고가 참 그다해서 이제 잘 보면은 착종괴와 도전괴의 개념에서 뇌수해괴와 착종되는 둔괴, 그 다음에 뇌수해의 그 도전괴가 되는 건괴라고 하는 것은 난지방흥이니, 그죠? 어려움이 바야흐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난지방흥이요. 해즉, 해라고 하는 것은 즉 난지 이산이니, 그죠? 난이 어려움이 이미 풀어진 것이니 건지 지우 험하여, 그죠? 건은 험한데 아래에 그쳐 있는 것이니 고 불약 둔지 동우 험중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둔괴의 험중한 데에서 움직이는 것만 같지 못하고, 그 다음에 둔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둔의 동은 우험중이니, 그냥 험중한 가운데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둔은 험중한 가운데에서 움직이는 것이니 우불약 해지 동우 험해하라. 바로 뇌수해괴의 험한 곳 바깥에서, 그죠? 바깥으로 나와서 움직인 것과는 같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험한 궤 가운데에서 험한 궤의 둔괴와 그 다음에 이를테면 여기서 뭐예요? 건괴가 있는데, 자, 제일 어려운 것이 건괴가 되는 거죠. 건괴는 둔괴만 못하고 이것이 다 떠나면은 바로 뇌수 해괴 되더라. 이제 해괴는 그래도 아직은 어려움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감괴가 여기 있으니까, 감괴가 남아 아직은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갈 일이 있으면은, 그죠? 갈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해결하라 이런 뜻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해리선함은 왕득중야여. 해리선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해가 선함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가서 무리를 얻음이고, 다시 말해서 자, 문왕이 유리옥에 가셨을 때 어떻게 돼요? 저쪽에 나왔을 때는 바로 두루두루 무리를 얻은 거죠. 다들 풀려 나왔을 때 저쪽에 서북방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은나라의 그 주 임금에게 바로 땅을 다 갖다 바치면서 은나라의 주의 그 바로 이렇게 환심을 사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른바 서백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민심을 다 획득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왕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풍천소축계는 미름 부르라 라는 말이 있었죠.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내가 아직은 저쪽에 그 동북 쪽에 있으니까 라고 표현한 내용이고, 여기서는 이제 문왕이 바로 이제 그 서백이 되어서 천하의 3분의 2를 지금 차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역 64개 가운데서도 해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하의 3분의 2쯤 됐죠? 64개 가운데. 자, 해난지 도는, 그죠? 어려움이 풀리는 도는 이제 광대평이하고, 그죠? 광대평이한 데에 있는 것이 이로우니, 평이하니, 이 관이 왕체해즉, 관이함으로써 가서, 그죠? 해를 다스린다면 득중심지 귀하라. 그래서 무리들의 그 돌아오는 마음을 얻게 되느니라 라고 했고, 여기 보면은 그 진제서시, 아까 저기 절제체시 쓴 거나 진제체시 여기 서시 보면은 왕득중이라고 하는, 가서 무리를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 지사야라. 그래서 서백이 된 바로 누구를 얘기하고, 여기 보면 장남이 되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백이 되는 거죠. 백개념을 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를 가리키는 것이 되고, 왜냐하면 곤은 또 뭐가 되냐?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곤괴 양 하나가 가서, 그죠? 그래서 곤이 중이요. 이것이 변하면 곤을 변하게 하면 성진이니, 그죠? 곤을 변하게 하면 바로 진괴가 되니, 다시 말해서 곤괴가, 그죠? 건괴 양 하나를 받아들여 진괴가 되는 것이니까, 구사 왕추어 선함 평이지 지즉, 구사가 바로 선함으로 가서 이게 되는 거죠. 곤괴니까 선함으로 가서 선함의 평이한 곳으로 간다면, 즉 득 중심이 무난이라.
무리들의 마음을 얻어서 어려움이 없게 되니 나니 하니 깊이 이호와 어찌 이롭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그 북내에서 건께 저기 보면 백운곽지왈 보면 해리서남은 해리서남 왕득중자는 서남은 또 뭐냐면 곤께 서남은 득붕이라라고 하는 중지 곤께서도 나왔죠. 득붕지야요. 득붕이 동하니 그죠? 무리를 얻어서 움직이니 내능 제험이라. 그래서 능이 험함을 건너느니라. 그러므로 건지대건의 건의 크게 어려움에 북내하고 그죠? 대건의 붕들이 와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의 붕이 이르는 것과는 사부개일도해라. 이에 다 그죠? 진실로 다 하나의 도인이라. 우리가 건도 대건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려고 하더라도 역시 벗들이 와야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어려움을 다 풀으려고 하여도 붕이 와야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항상 같이 그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다 역시 다 하나의 도이라 바르게 또 합해야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길은 내 득중야여 그 와서 회복하여 길한 것은 이에 중을 얻은 것이고 그러니까 바로 구의를 가리켜서 표현한 말이겠죠. 구의 감괴에 바로 구의. 불은 무소왕이라고 가는 바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그 뒤에 다시 말해서 길의 복길 그 다음에 무소왕이라고 하는 뒤엔 말을 얘기하지 아니한 것은 다시 말해서 문왕의 괴사에서 그저 그 뒷말을 얘기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생문이라 문장을 생략한 것일 뿐이니라. 구란 재난은 어려움을 구하고 난을 제거하는 것은 일시지 산이 한때의 일이니 미능성 치도여라. 능이 치도를 이루진 것은 아니니라. 치도를 이룬 것은 아니고 필대난해 무소왕 연후에 바로 이게 중요하죠. 반드시 그죠? 어려움이 풀어지기를 기다려서 무소왕 더 이상 그죠? 갈 데가 없는 거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연후에야 내복 선왕지 연후에 그 다음에 와서 선왕의 다스림을 회복하니 이것이 바로 내 득중도를 얻는 것이니 위합의예라. 바로 마땅함과 합함을 말함이라. 여기서 밑에 진제서시와 이제 달리 우리가 효를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득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의를 가리키고 개천하 화란 이산내증 대개가 천하의 화란이 이미 다 흩어져서 그 다음에 온다면 부반어 안정지 여기요 그죠? 도리어 그 다음에 안정한 영역으로 그죠? 안정한 영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불사 번요하니 그 다음에 번요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바로 정의 길려라. 안정하여서 바로 길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유왕 숲길이라 라고 한 것은 공자가 뭐냐면 가려면 빨리 가서 길하다라는 것은 가서 공을 세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남아있는 나쁜 무리들을 제거한다 이런 뜻이겠죠. 유소이즉 숙하면 할 바가 있으면 해야 할 바가 있다 하면은 빨리 가면 길하니 조즉 왕이 유공이요. 그래서 빨리 하면 가서 공이 있고 완즉 천천히 느리게 하면은 악자의 해심려라. 오히려 악이 자라나서 해침이 심해지니라. 그래서 정자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궤변석 괴사라. 궤변으로서 괴사를 풀이함이라. 곤위 중인 이건 앞에서 나오고 그죠? 곤은 무리가 되고 득중 무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무리를 얻은 것이냐? 바로 구사가 무리를 얻은 것이고 그래서 입곤체요. 그래서 곤체 무리들 속으로 들어간 것이고 득중 유공은 중을 얻어서 공이 있는 것은 개치 구야라. 다 바로 구의를 가리킨 것이라 했고
나머지는 읽으세요. 거기는. 그 다음에 천지해의 뇌우작하고 하늘과 천지가 풀어져서 천지가 다 풀어져서 우레와 비가 일어나고 뇌우작 우레와 비가 일어남에 백과 초목이 개 갑탁하나니 백과 초목이 다 그저 갑탁 다 껍질을 탁탁 그저 이게 벌어지니 해지시 데이제라 해의 때가 크도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갑탁에 탁자를요 탁자를 여기 성리대전 어디죠? 전의대전이죠. 전의대전. 이 전의대전 다시 말해서 정자와 주자가 한 전의대전에서는 그냥 다 이렇게 썼습니다. 정의에서는 저기 한나라 때 당나라 때 탁자는 이건 뭐냐면 땅 속에서 그저 껍질이 탁 벌어지면서 땅이 갈라지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어쨌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영인본 책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이렇게 돼 있고 옛날 책 전해지는 것 가운데서 기명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의의 저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명해산지도 이미 밝아져서 처해 기명처해 그 다 풀어지는 도에 처하여서 부원 아니다 참 기명처해지도 해의 도에 그죠 밝게 처하여서 그죠 이미 해의 도에 그죠 해의 도에 밝게 처했고 그리고 다시 언천지지 해하여 천지의 그 해를 풀어짐을 말하여서 이현 해시대라 해의 때의 큼을 나타냄이라 천지의 기운이 계산교감 다 열려서 그 다음에 흩어지고 다시 또 교감하면서 이 화창즉 그죠 화창하게 되면 다 조화롭게 그 다음에 그 빛나면 성뇌우하고 그죠 우레와 비를 이루고 그래서 뇌우가 일어나서 만물이 생발 갑탁하여 다 그죠 생함이 발표되고 그죠 껍질이 탁탁 터져서 천지의 공이 유해의 성이라 천지의 공이 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라 그러므로 그죠 해지시 데이제라 해의 때가 크다고 찬미하심이라 왕자는 법 천도를 법하여서 행관유하고 너그러움과 용서함을 행하고 시은혜하여 은혜를 베풀어서 양육 조민하여 그죠 조민들을 길러서 그 다음에 지어 곤충 초목하니 조민들을 길러서 저 곤충과 초목에까지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순해지시하여 바로 해의 때에 순하여서 여 천지 합덕예라 천지와 더불어서 덕을 합하는 것이니라. 본의에서는 그거니 찬기 대하라 그저 지극히 말하여서 그 금을 찬미함이라 라고 했고 그 주자왈 음양의 기운이 폐결지 극하면 극이요 그죠 음양의 기운이 다 다쳐서 그죠 다침을 다 하고 난 뒤에 다 하면은 호련히 병산출이라 호련히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아울러서 흩어져서 나오니라 주저뇌우하니 그래서 나와서 주저뇌우 저 뇌우를 지으니 그죠 저 뇌우를 지으니 지관폐결료라 다 지어서 지으니 다 짓는데 다만 저 폐결 그저 다치고 맺힌 것을 주관할 뿐이라 그저 다치고 맺힌 것을 뭐 통괄한이라 약 불해산이면 만약에 해산하지 아니하면 여하 증류 뇌우작이리요 어찌 일찍이 뇌우가 일어남이 있겠는가. 그래서 풍천소축계는 소위 불능성 뇌우자니 그죠. 그래서 능히 뇌우를 이루지 못하니 왜냐하면 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칠축이라고 하는 것은
불긍예니라. 바로 그 끝까지 다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저 뒤에 보면 다시 첫 줄에 보면은 음양지 기 폐결지 극이라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기운이 폐결 다치고 그 꽉 닫힌 것을 다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걸 다하면 호련히 그죠? 문득 병산출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후제풍시도 읽어야 되느냐. 후제풍시 그러다 보면 천지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되겠네. 일단 그 탁자 때문에 하나 읽어보려고 했던 건데 거기 보면은 후제풍시월 천지 추광 그죠? 천지로서 저 괴의의 뜻을 그 다음에 넓혀 미루어서 찬지 그죠? 찬지 착흥예라 그죠? 일어남을 찬미하였느니라 그랬고 절이라고 하는 거 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분열 그죠? 이렇게 탁 터지는 것 나누어서 터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레 위 둔이라 그죠? 구름과 우레는 술에 둔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뇌우작이 해라 그래서 둔이 돼 뇌우작 운레 둔 운레 둔 아까 요 운레 둔 어디로 갔냐? 우리가 물개는 필요에 따라서 위에 있으면은 운이라는 말로도 쓰죠. 수라는 말로도 쓰고 또 저 물개 가서는 그냥 험함이라라고도 쓰고 또 뭘로 쓰나요? 물개 표현이 아마 괴상 표현할 때 가장 많을 거예요. 공자가 대상전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샘으로도 쓴 경우가 있던가요? 천으로 저기 뭐지 정괴에 48번에 정괴에 보면은 목상 유수했고 그다음 저기 산하출천몽 산수몽괴 없나? 밑에가 물괴가 되고 산수몽괴 이건 뭐라고 표현해요? 공자가 산하출천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는 보통은 다 대부분이 수가 제일 많아요. 수가 제일 많고 보통 위에 있으면 위에 있으면 위에 아래 어디에 있든지가 보통 이제 수라고는 많이 쓰는데 대체로 위에 있으면은 운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산수몽괴 같은 경우는 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괴 같은 경우는 뭐뭐로 표현하면 역시 불이라고 쓰고 보통 또 뭐라고 쓰나요? 일이라고 표현한 것이 명입지중이다. 보통 밝음이라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근데 물괴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여러 개로 표현되고 대체로 나머지는 특별히 자기의 그 괴상을 가지고 그대로 표현했는데요. 물괴와 불괴가 조금 독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그 정도가 되네요. 벽과천목이 절은 분열되고 그래서 운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둔이 되고 그러므로 뇌우작 여기서 둔귀에서는 구름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해귀에서는 비라고 표현했죠. 비를 참 표현 안 했구나. 운도 되고 다음 비도 되고 비가 되는 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해가 되니 우자천시요 비가 하늘로부터 베풀어지고 그 다음에 우레는 출지요 그죠 땅에서부터 나오니 천지해라 이것이 바로 천지가 풀어지는 것이라 이런 의미에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뇌우는 그죠 뇌우라고 표현한 것은 두 괴의 상이고 백과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음 그죠 이 보면은 네 개의 음의 상이 바로 뭐냐면은
백과초목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혹자는 갑탁이라고 할 때 갑과 혹탁이라고 하는 것은 득이양이 뭐예요? 발육이에요. 두 양이 그죠? 두 양을 얻어서 발육하는 것이라. 요 백과초목들이 그죠? 여기 있는 음들이 그죠? 이 두 양을 얻어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 발육되는 상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읽어보려면 끝이 없는데, 원래 이게 앞줄을 읽어야 뜻들이 확 들어와서 공부는 많이 되는데, 그래 갈까? 저기 기운이라라고 표현하는 거, 저기 보면은 한 줄 건너서 진제서시왈 찾았나요? 진제서시왈 뇌우작자, 뇌우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다? 기운이 풀어짐이고, 그죠? 기지해야요. 기운이 다 풀어진다는 게 풀림이고, 그죠? 풀림이고, 백과초목 개갑탁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형지해요. 형체가 바로 풀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형체가 풀리는 것이니, 형체는 뭐를 따라서? 수기, 그죠? 형체는 기운을 따르고, 그래, 기운을 따라서 풀어지면, 그죠? 풀리면, 즉, 굴자 신이요. 그죠? 그거는 달리의 공자가 이제 굴신의 원리로 얘기한 걸로 보자면은, 굽힌 것들이 다 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울자, 딱 울결되어 있는 것들이 딱 뻗어나가는 것이니, 바로 생의 유행이요. 바로 생하는 그 뜻이, 바로 유행하는 것이, 유행하면서 주, 보, 해지, 충주, 보편, 그죠? 두루두루, 그죠? 두루두루 보편의 편자는 두인변을 써야 되겠죠? 그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죠? 두루두루 다, 그 다음에 채우는 것이고, 두루두루 다 채우는 것이니, 그것이 그래서 해의 때가 크도다. 이렇게 배우고 또 좀, 기와 형으로 해서 굴신의 원리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중계장시왈 하고 보니까 산지 밖외의 석과라고 하는 것은 불식자, 그죠? 불식자니, 그죠? 먹지 못하는 것이니, 장천지 생물지 인야요. 그렇죠? 천지 생물의 그 씨앗을 감추는 것이고, 인이라고 하는 것 씨앗 개념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해지 백과초목 개갑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뇌수 핵교에 백과초목이 개갑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즉, 그죠? 풀리면, 바로 풀리는 것은 곧 바로 뭐냐면 뇌우작이 백과초목이 어디로 갔냐? 저 거꾸로 갔네. 백과초목이 개갑탁이라고 하는 것은 발천지 생물지 인야라, 그죠? 천지 생물의 그 인이라고 하는 것,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다 발표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알아두면 좋겠죠. 운봉호씨 거는 알아서 읽으세요. 운봉호씨 것도 읽어보면은 술에 둔귀하고 건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쓴 거니까 집에서 읽어보시다가 안 되면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